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장은 정말 힘든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증권사들은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을 전부 다 믿을 순 없겠지만 그 데이터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나쁜 뉴스는 또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이 부러질 때 혹시나 내가 그래 조금 더 용기 내서 주식을 사보겠어 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떤 주식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멘탈을 위하여 오늘은 진짜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단은 조금 흥미가 있는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로또가 지난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그때 로또 1등 당첨이 되었는데 무려 50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로또 1등이 2명인가 나와서 한 사람당 130억인가? 그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단 일주일 만에 무려 25배나 더 많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려 130억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세금 떼니까 3억 얼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돈도 정말 크고 소중한 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로또가 됐는데 아파트도 한 채 못 사는, 조금은 당황스럽고 야 이거 로또 맞나, 그냥 즉석 복권 아닌가,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좀 특이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토요일날 진행된 로또 복권 추첨에서 50명의 역대 최다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수동 추첨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 6건, 반자동 2건으로 역시 복권은 수동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당첨자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지난주에는 123억이었는데 4억 4천으로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당첨자분들은 야 일주일만 좀 빨리 당첨되지 라고 땅을 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역대급으로 당첨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관계자가 당첨 번호를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러한 가능성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번호는 유출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아름아름 하다가 이번 당첨 번호는 역대급으로 세워나갔나 보다, 이러한 추측을 적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1등이 많이 나온 거는 그냥 단순히 우연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1등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그거는 우리가 생각에는 야 이거 로또 같은 거는 독립시행이라고 들어봤어, 그래 그것 때문에 뭐 이때까지 많이 나왔던 번호, 그 다음에 이때까지 뭐 적게 나왔던 번호, 이런 거랑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상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상위 11개 번호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무려 43번은 180번으로 가장 많이 나온 숫자 중 하나이며, 그리고 11등에 있는 4번은 168번이나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보면은 믿거나 말거나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죠. 봐봐 길이, 모든 숫자는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평균값에 근접을 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 말 그대로 모든 숫자가 나올 확률이 똑같으니까 이때까지 많이 안 나왔던 애들이 지금부터는 자주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로 야 이거 봐봐, 주식도 계속 오르는 애가 오르고 떨어지는 애가 떨어지듯이 나오는 숫자는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까지 나왔던 숫자만 조합을 하는 게 옳다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두 분류로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후자가 맞았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당첨된 6개 숫자를 봤더니 1번 여기 3등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4번 11등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13번 여기가 몇 등이죠? 6등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17번 5등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이쯤 되면은 소름 아닙니까? 그리고 34번은 2등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39번은 10등에 대박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후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야 이때까지 나왔던 애들만 그냥 잘 조합해서 하면은 1등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샀는데, 그게 진짜 1등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수동 당첨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는 그 역순 역순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때까지 안 나왔던 숫자만 골라서 조합을 해보시는 분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뉴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미 극한 공포 선반영, 하반기 코스피 3000 회복한다. 삼성증권 윤성모 리서치센터장은 올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를 2500에서 3000으로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7월 FOMC 이전까지는 2500까지 머물다가 3분기 말에는 2800, 연말에는 3000 안착을 시도하는 계단식 상승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V자 반등
안정적으로 쭉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진짜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회복을 한다는 거니까요. 하반기 시장의 초점은 경기 사이클에 맞춰질 텐데 현재 주가 수준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9월부터 연준은 보폭을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현재 시장은 연준의 금리 속도를 예상하지만 극한의 긴축 공포와 시장의 과민 반응으로 결국 금리는 2.5에서 2.75로 제한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과도한 우려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오늘 11월 시진핑의 4년임을 전후로 중국의 실물 경기 바닥 통과와 고강도 정책 모멘텀 결과에 따라 연말 외국인 투자자의 러브콜이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 주목할 증시 변수는 바로 실적으로 뽑았으며 실적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은 주가는 회복할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어떤 기업이 좋은가라고 봤더니 기아, LG넥스원, 현대건설 이렇게 세 가지를 삼성증권에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자면 계단식으로 이제 주가는 상승할 거다. 다만 V자 반등은 없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떠한 호재를 볼 수 있나 봤더니 일단 실적 회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실물 경기 바닥 통과와 고강도 정책 모멘텀 결과,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되며,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제 연준이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뭐 1%를 한 번에 올리는 거기까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거는 시장의 과민 반응의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신증권의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악재 재부상 코스피 급락 가능성 높지 않다. 대신증권은 미국 물가 지수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만 악재 재부상으로 코스피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증권도 나름 긍정적으로 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심각합니다. 지난주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이번 주 6월 FOMC에서 빅스텝이 아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러한 전망과, 그리고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거고 9월마저 빅스텝이 나올 거다, 이러한 전망이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가 부러진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난주 급락 과정을 되돌아보면은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를 억누르고 변동성을 높여왔던 악재들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라며, 기존 악재의 재부상이 주식시장의 새로운 하락 추세를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몇 개월째 지금 현재 증시를 누르는 이 악재가 지속적으로 증시를 누르기는 꽤나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인플레가 계속 심각해지니까 이거는 새로운 악재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코로나 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터져서 10명, 100명 이렇게 나올 때 전세계 증시가 완전 박살이 났지만, 하지만 나중에 10,000명, 100,000명 이렇게 나올 때는 오히려 증시는 더 오르는 그러한 기현상을 만들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재 그리고 호재는 시장이 나올수록 둔감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러한 압박이 조금 지속되고 있으나 결국은 계속 지속되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에 베팅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570선 출발, 점진적 안전화 기대 이유는 지금 코스피는 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도 흐름이 전혀 좋지 않은데요. 그러나 중국 시장의 리오프닝, 경기 부양 모멘텀 속에 매우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밸류에이션 정상화도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추가적인 레벨 다운보다 점진적 안정화를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영증권은 지금 현재 미국장은 좀 좋지 않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장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긍정적인 걸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락다운을 풀고 경제 재개에 나서고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 고점이 2021년 1월, 그러니까 벌써 1년 반 정도 됐네요. 그때 형성되면서 다른 국가보다 5에서 6개월 빨랐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도 빠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를 먼저 맞았고 그 다음에 그 상처가 회복되는 것도 더 빠르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지난주 발표된 중국 CPI는 2.2%로 미국과 달리 매우 안정된 상태라서 부양책을 쓰는데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나라는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 있다는 소리겠죠. 꼭 그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증권사는 지금 당장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추가 하락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제가 맞았네, 제가 틀렸네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분들 그냥 단순히 야 삼성증권이 3천 간댔어, 나도 그냥 존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뭔지, 그게 진짜 타당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기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맞다면은 3천까지 버틸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지금 당장 다른 전략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조금은 안 좋은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년 내 미국 경기 침체 위험,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장 골치 아픈 게 물가인데 푸틴과 유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향후 1년에서 2년 이내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서머스 전 장관은 경기 침체의 조짐이 없다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현 상황보다 물가가 더 올라갑니까? 이런 질문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동과 유가에 달려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리고 유가가 더 오르면 오를수록 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서머스 전 장관은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말했나 봤더니 서머스 전 장관은 지정학적 이슈가 인플레이션 압박을 유발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하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를 컨트롤할 수 없을 거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결국은 이렇게 유가가 올라오면 인플레가 심각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금리가 올라가니 많이 하면서 오늘처럼 주가가 또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모든 거는 오르는 게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또 오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거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이 생각은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른 경제 뉴스를 진짜 빠르게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범죄도시2 천만 돌파의 콘텐츠주 들썩 외형 내실 다 잡는다. 범죄도시2가 코로나19 첫 천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콘텐츠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콘텐츠 제작사들이 지난 2년간 악화되었던 수익성에서 벗어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시현할 것이라며 투자 비중을 늘리라 이렇게 조언했다고 한대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콘텐트리 중앙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 두 가지를 관심있게 보라고 합니다. 일단 콘텐트리 중앙은 범죄도시2의 제작과 배급을 총괄하고 있는 직접적인 수혜주인 동시에 영화관 메가박스를 운영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IP 활용 극대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 엔화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수혜를 보는 국내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이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토에 따르면 일본의 중앙은행은 미국, 유럽과 달리 여전히 양적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3.0을 웃돌고 있고 유럽 2년물도 1.0에 근접해 있지만 일본 2년물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본의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에 불과해 미국 8.6%, 유럽 8.1% 대비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래서 아직까지는 BOJ는 양적 완화 정책을 고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언젠가는 당연히 긴축을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엔화 약세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금토는 최근 일본 기업 중 매출 추정치 상향 조정과 주가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일단 일본 기업을 보자면은 도요타 자동차, NTT, KDDI, 닌텐도, 미쓰비시 상사, 다이이치 상쿄, 히타치, 혼다 자동차, 이토추 상사 그리고 동경해상홀딩스 이러한 기업들이 해당이 된다고 하며 그리고 플러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본 기업과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 기업들 이 기업들을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이 있나 봤더니 삼성전자, LG화학,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LG전자, 삼성전기, 한국타이언테크 그리고 현대위아 위 기업들이 엔저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엔저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반대로 중국도 현재 상황이 꽤나 괜찮다고 합니다. 중국 5월 자동차 생산 판매 분명한 회복세 5월 중국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분명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가 밝혔다고 합니다. 5월 자동차 생산량은 192만 6천 대 그리고 판매량은 186만 대로 이는 4월보다 생산량은 59.7% 증가 판매량은 57.6% 늘어난 것이라며 다만 아직까지는 지난해 5월이랑 비교하면 생산량은 5.7% 판매량은 12% 줄었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회복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건 확실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돌풍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은 24%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기사를 통해서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회복을 거의 다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최근 들어 타차전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그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연 6,288만원 버는 직장인 4달부터 국민연금 더 낸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월 524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가 239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한대요. 그래서 뭐가 바뀌는가 봤더니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이 553만원으로 그 다음에 하한액이 35만원으로 각각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2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으며 상한액이 29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조금 더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여름에는 어쩌려고 프랑스 남부 이번 주 40도 가까운 폭염 예보. 전 세계가 날씨 때문에 난립니다. 이번 주 프랑스의 남부 지방의 기온이 최대 38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주중부터 주말까지 기온이 섭씨 35에서 38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도 섭씨 20도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데요. 내일은 여름 날씨는 대서양 상공의 저기압과 서유럽의 고기압이 맞물리면서 더운 공기가 서유럽 쪽으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스페인 남부 지역 역시 기온이 40도에 달하며 초여름 폭염에 현재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프랑스 남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가장 더워봐야 29도로 매우 선선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무려 3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진짜 덥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고로 이런 부분 때문에 올 여름에는 전기가 부족합니다. 집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국토부 화물연대 4차 대화 결렬.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소한 며칠은 더 걸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국토부와 화물연대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대화가 중단되었다고 설명했으며, 그런데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며 일부 문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맞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빠르게 좋은 합의를 해서 안 그래도 장도 안 좋은데 긍정적인 포인트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 셀업체 중 독보적인 성장세 목표가 54만원 제시. 하나투자증권은 LG엔솔이 향후 3년간 독보적인 성장세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내다보며 목표주가 54만원, 투자기간 매수를 각각 신규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LG엔솔은 22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3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고 하며 특히 내년에는 LG엔솔의 수익성이 한 단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소재 원가 비중이 높아졌는데 원가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 개선을 통한 수익성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LG엔솔은 자체적으로 광물 수급이 가능한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을 양극재 밸류체인으로 확보한 부분도 공급망 확보에서도 유리한 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투자증권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독보적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LG엔솔의 주가는 지금 현재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쭉 올라갔다가 그때부터는 떨어져서 현재 머물고 있죠. 그래서 어느덧 상장한 지 5개월째가 다가오고 있고 곧 6개월 보호예수가 풀리는 것도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그 전까지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상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연기금이 진짜 많이 사고 있는데 그 투자도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G엔솔을 관심있게 본다면 삼성 SDI도 같이 반반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누리호 발사 중추 역할 목표가 7.4% 상향. KB증권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항공 부분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가 15일 누리호 발사 성공 시 긍정적인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68,000원에서 73,000원으로 올려잡았다고 합니다. KB증권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총조립을 담당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함께 누리호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터빈, 산화제 및 연료펌프, 추락기 시스템 등등등 이러한 핵심 부품 제작 및 엔진 총조립을 담당했다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5일에 예정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때 누리호 발사가 성공할 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추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 전부 다 이런 흐름이겠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걸 체크할 수 있고 그 와중에 그렇게 퍼가 높지도 않습니다. 올해 13, 내년 11, 내후년 10까지 떨어지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미래를 보고 계속 공부할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혹시나 이번 누리호 발사 전후로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면 그때 따라 사는 것보다는 모든 거는 급등이 나오면 급락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다시 또 조정이 올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이제 다시 줍줍하는 게 어떻겠나 이러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우주항공에 관련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볼만한 기업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업들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